여름의 끝에 피는 꽃. 저번에 그 천재소녀, 우리 과학 영재소녀 현지가 시간 여행하는 물건을 뭐 하나 만들어 갖고 저한테도 주인공한테도 정체를 알 수 있을 만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만한 뭔가 건덕지를 줬는데 어떻게 됐을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아마도 거의 다요. 스토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지가 내 눈치를 살피고 있어요. 유체 이탈이 끝났을 땐 선배가 미래 세계에 존재했다는 것 정도만 어렴풋이 기억나겠죠. 아, 맞아. 유체 이탈, 그니까 이거 기계를 써가지고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면은 여기 있던 기억을 얼마나 잃냐고 물어봤었잖아요. 그랬더니 현지가 아마도 여기 있던 기억은 다 잊어버릴 거라고. 그래서 나는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만든 이 친구들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래 있었던 그 과거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유미도 생각나. 어떻게 해결 방법은 없어? 지금으로선요. 유령소녀도 해결해줘야 되는데. 가설일 뿐이라곤 했지만 확실히 가능성 있는 얘기였다. 기억을 잃는다? 여기 있었던 기억을 다 잃어.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과거에 잃어버린 기억을 그러니까 기억을 바꾸는 거겠죠? 과거로 돌아가면 나는 과거에 다시 원래 살던 대로 살게 되는 건데 여기 와서 있었던 기억은 다 잃어버리는 거고. 막연했다. 지금의 나는 기억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린 채일 텐데 어째서인지 지금의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또 다른 머나먼 얘기처럼 느껴졌다. 지금의 기억을 잃을 거라고 결심하는 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선배의 영혼이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한다 해도 영혼이 들어갈 몸을 찾는 게 문제예요. 아, 그래, 내 몸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원래 있던 내 몸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최악의 상황도 가정해야 해요. 만약 선배가 원래의 자기 몸을 되찾지 못했을 경우도요. 그런가? 그 몸은 그럼 뭐 하고 있을까? 골치 아프네.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이 두 가지예요. 생각하다 보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현치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 애가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는 게 되게 고맙다. 뭐 어떤 마음에서인지 몰라도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현지 너무 착하고 똑똑하고 이쁘고 다 하네. 허리를 펴고 생각에 빠졌다. 내 몸. 지금의 내 몸.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식사에 열중하던 현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정말 유체 이탈을 해서 과거로 가게 되면 여기 남겨진 몸은 어떻게 돼? 아, 그것도 있네요? 어떻게 되는 거야? 미처 생각 못했다는 반응이었다. 시체 지우는 건 확실히 좀 그렇겠다. 에? 점심 먹는데 시체가 뭐예요, 시체가? 아, 그래도 오컬트 분데 이 정도는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젓가락으로 면을 뜨려다 말고 현진 내게 핀잔을 주듯 말했다. 그런가? 밥맛 떨어졌다면 미안. 하긴 식사 중이기도 하니까 주제를 조금 가벼운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다른 화제거리가 없을까 생각을 해보려는데 잘 떠오르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내려앉는다. 그릇을 비워가는 현지를 슬쩍 바라보았다. 일방적인 시선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나와 현지의 눈동자가 그대로 마주쳤다. 현지는 너무 진짜 이쁘고 착하고 똑똑하고 무슨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걸까? 이렇게 똑똑한 애가? 나를 바라보는 현지 시선에서는 뭔가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하는 듯한 눈치가 느껴졌다. 아, 선배. 그럼 제가 재미있는 문제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볼래요? 텔레이도스코프랑 관련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내가 못 맞출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상인이 500원 손해? 뭐 이런 대답밖에 없는데 재미있는 문제? 네, 재미있는 문제요. 5% 현지의 웃음 포인트가 남들과 다르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래? 아, 그럴 줄 알았어, 야. 현지는 난해함이나 괴팍한 천재 과학자의 감성에서 재미를 느낀 쪽이었다. 미안한데 나는 그냥 청소년이야. 문송하고 문과여서 알겠어. 뭔데? 현지가 문제를 냈다. 저희는 지금 몇 차원에 있는 거게요? 지금? 이거 3차원 아니야? 선택지네요? 나 뭐 선택해야 되는 거야? 나 괜찮은 건가? 이거 아무거나 내가 선택해도? 이거 답 알려줄 사람이 없네. 아, 3차원 내가 생각한 걸로 하자. 3차원 아니야? 땡. 아, 틀렸어? 아씨, 이거 뭐 영향 있는 건가, 엔딩에? 현지야, 너 그거 죽으면 색깔이 되게 안 좋다 그랬는데 나 현지 살리고 싶은데. 이거 혹시 장르 수수께끼나 넌센스 같은 거야? 아니요. 굳이 따지자면 상식 아닐까요? 아, 그래?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내가 과학 공부를 할 시간은 없었어. 여태까지 나는 문과였으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모르겠는데? 정말 포기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냥 찍어보았어. 도전 과제를 달성했대요. 하지만 3차원 너머의 차원이라니 너무 모호한 개념인걸? 이건 근성 부족이 아니라 능력 부족의 문제야. 물론 능력 부족이라는 해명이 나 자신의 변호로 쓰인다는 점이 조금 쓰라리긴 했지만 말이다. 문과의 한계 어쩔 수 없어. 전혀 모호하지 않은걸요? 그래, 또 설명을 또 하시겠네요. 내가 딱하게 할 말이 없다. 정말이라니까요. 그렇구나. 지금 당장이라도 설명해주고 싶어요 라는 듯한 표정이 현지 얼굴에 들이온다. 표정 봐. 미안해, 답답해서. 내가 답답해서 미안하고 나 문과야.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달리 보이지 않았다. 설명 들어야지 뭐. 설명 좀 해줘. 그럴까요? 아휴, 귀여우니까 봐준다, 야. 그리고 착하잖아.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겠네요 라는 분위기로 이야기를 꺼내는 현지였지만 먼저 1차원으로 보면 1차원은 선배도 알다시피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직선 위에 존재한다는 말이 쓸모가 없어요. 모든 점들이 같은 직선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케이,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하지만 2차원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평면에서 점은 서로 다른 직선 위에 위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2차원에서는 같은 평면 위에 존재한다는 말이 무의미하겠죠? 같은 평면 위에 존재한다는 말이 무의미하다고? 아, 이 점들을 셀 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모르게.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다고 치자. 마찬가지로 3차원에서도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말은 무의미해요. 항상 같은 공간에 존재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3차원 지금 있는 우리 그거 아니야? 우리는 항상 같은 공간에 있잖아. 공간 좌표계가 우주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글쎄요. 왜? 우동 빨리 먹어, 우동 불어. 선배, 4차원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아, 그럼 들어본 적 있지. 자주 접하진 않았지만 바로 지금 내 눈앞에 4차원 여학생이 존재하긴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 좌표계의 시간축을 더한 거잖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맞아요. 그리고 그걸 시공간이라고 부르잖아요. 4차원에서는 같은 공간에 있다는 말이 유의미해요. 그 대신 같은 시공간에 있다는 말은 무의미하고요. 아, 그래. 그래가지고 보석상이 12만원 손해라고? 다시 3차원으로 돌아와서 선배는 30분 전에 선배가 있던 곳으로 갈 수 있나요? 여기서도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면 갈 수 있어야 하잖아요. 아, 그런가? 그제야 현지가 하고 싶었던 말의 윤곽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다. 1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공간에 존재한다는 거네? 맞아요. 그치만 1분 전의 선배가 지금의 저와 마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분 전의 선배는 1분 전의 저랑, 그리고 지금의 선배는 지금의 저랑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농담으로 4차원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냥 우리 4차원에 있는 거 아니야? 즉, 같은 시공간에 있다는 말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쵸? 요컨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4차원 세계라는 거지?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쓰는 4차원의 의미를 뭔진 알지만 그렇게 쓰면 안 되겠어요. 헷갈리잖아. 추상적인 개념이긴 했지만 현지의 말대로 확실히 이해 못할 것까진 아니었다. 하지만 5차원이 되면 같은 시공간에 있다는 말이 유의미해져요. 그곳에서는 지금의 선배가 몇 개월 전의 학교에 위치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화면으로 그렇게 보여주셔도 저 이해 못하겠는데. 아까 텔레이더스코프에서 봤던 것처럼 말이야? 맞아요. 일단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알겠는데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너만 아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건 언제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 세계가 3차원이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선배와 제가 같이 식당에 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 거야? 우리는 4차원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현지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서 내게 퀴즈를 냈던 걸까?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 있는 관계들을 붙잡으라는 거야? 기억을 잃지 말고?
아무튼 그렇다고요. 현지야, 나 어떻게 해야 해? 빈 그릇을 챙겨 들고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슬슬 돌아가요. 그럴까? 나도 현지를 따라 식당 밖으로 나섰다. 집에 가는 길에 현지가 했던 말을 다시 생각해보자.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건 언제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어째서인지 좋은 울림으로 남은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자꾸만 맴돌았다. 근데 텔레이도스코프 같은 거 만들어줬으면서 여기 나무라고 한번 잡아보는 건가? 현지는? 뭐지? 현지는 알아낸 게 생기면 다음번엔 꼭 연락해줘야 돼요 라는 당부를 건네고선 내게 손을 흔들었다. 그 뒤로 며칠간 나는 소녀와 함께 리스트에 적혀있던 장소를 돌아다녔다. 별로 성과가 없었던 건가? 죽음을 마주한다는 지극히 비일상적인 일은 어느덧 일상처럼 변해 있었고 확인해야 할 장소 리스트에는 취소선이 하나둘씩 그려갔다. 그냥 아니라는 것만 확인했던 거네? 상황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것에 가까웠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유는 아니다라는 거는 알게 되는 거잖아? 계속 다니는 게? 알아낸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다. 첫 번째로는 소녀가 이야기했던 그 따뜻한 사람이란 그녀 또래 정도 나이의 학생이었다는 것. 그거 알아냈어? 두 번째로는 이제 소녀가 내 손을 잡는 데에 완전히 익숙해진 듯 하다는 것. 문제라면 그 두 가지가 며칠간 알아낸 것의 전부라는 거지만 그날은 D구역 외곽 지역에 있는 소각장을 둘러보기로 한 날이었다. 길을 찾는데 조금 헤매는 바람에 해가 넘어가기 시작할 무렵이 되어서야 도착한 소각장에서 소녀는 익숙한 듯 죽음의 자취를 쫓아 소각장을 거닐었다. 그냥 평범한 소각장인데 주인공이 보기엔 얼마 정도 걸었을까? 소녀의 걸음이 멈췄다. 소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어느 한 소각로 앞에서였다. 소녀는 갑자기 소각로 위로 올라서더니 그곳에서 호공을 빤히 응시했다. 근데 여기 소각장에는 어떤 사고가 있었던 거야? 분명 죽음의 색을 바라보고 있는 거겠지? 그리고 이곳은 사고가 일어났던 소각로였던 거고 말이다. 돌아가요. 왜?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왜 그러는 거야? 이번에도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는 함축적인 표현이라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가 보네. 네. 헛걸음을 했다는 사실뿐인 걸까?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다닌 장소만 해도 벌써 연달아 5곳이었다. 가자는 얘기를 꺼내려다 말고 나는 이쪽을 향하는 소녀 시선을 느끼고는 고개를 들었다. 나도 모르게 답답하다는 표정이라도 짓고 있었던 걸까? 소녀가 나의 눈치를 조심스레 살피고 있었다. 눈치 보게 했구나. 날도 덥고 그냥 그래서 그렇겠지. 소녀가 너무 눈치 보게 하면 안 되는데. 무의식 중에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그러면 안 되지. 소각장에서 보는 석양은 또 색다르네. 난데없는 나의 말에 소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석양이라니 아무래도 개연성 없는 얘기긴 했다.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한 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줘야 눈치를 덜 볼 거니까. 왜 하필 석양이었는지 나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니까 침묵이 어색하니까 그런 거겠죠? 어쩌면 소녀는 그 침묵 속에서 낙담한 얼굴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였다. 늘 보는 석양인데 말이야. 그렇네요. 더위에 지쳐 갈라지기 시작한 목덜미에서 마른 숨결이 새어나왔다. 그나저나 해가 거의 다 넘어갔는데도 덥네.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한참을 걸어서 그런지 나의 등은 이미 땀범벅이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면 곧장 샤워부터 해야겠지? 석양을 받은 소녀의 머리카락이 붉은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석양을 바라보던 소녀가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았다. 유령은 땀 같은 거 안 흘리는 거야? 그럼 땀을 흘리겠니? 유령이? 네, 덥다는 건 느끼지만요. 덥다는 걸 느끼는 것도 내가 지금 신기한데 말이야. 땀을 흘리겠니? 아, 그러고 보니 씻을 때 빼곤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더라. 와, 완전 연예인 아니야? 연예인들 화장실 안 가지 않아요? 와, 완전 미소녀 그 자체인데? 분위기를 환기시킨답시고 너무 무리수를 뒀던 걸까?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향했다. 농담이야. 그럼 유령이 되면 생리활동도 멈추는 거네? 그런 셈이죠. 아,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물리적인 활동을 하는 신체가 없는데. 그렇구나. 뭘 그리 골똘히 생각하는 건가요? 아, 아니야, 아무것도. 표정 왜 그래? 왜? 미심쩍다는 표정을 지으며 소녀가 미간을 찌푸렸다. 소각로에서 폴짝 뛰어내린 소녀가 나의 손을 잡았다. 서늘한 소녀의 손길에서는 땀 같은 건 전혀 만져지지 않았다. 어라? 터미널에 도착해 배차 시간표를 확인하던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배차 시간표나 시계 둘 중 하나를 잘못 본 거라 생각해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 역시나 잘못 본 게 아니었다. 왜? 한 걸음 뒤에서 나를 바라보던 소녀도 지금의 상황을 대충 알아챈 것처럼 보였다. 아, 미안. 막차 시간 착각했나봐. A구역으로 향하는 막차가 떠나간 지는 15분 정도가 지난 뒤였다. 아, 뭐야. 어떡해, 그럼? 여기 민박집 있나요? 난감하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아니, 여기는 카카오티 같은 거 없어? 아, 정확한 상호명을 말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 되는 거죠? 내가 뭐 광고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택시 부를 수 없냐고. 일단 근처에서 잠을 잘 만한 장소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잠 잘 만한 장소를 찾아야 될까? 그럴 돈이 없대. 요 며칠간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교통비도 그렇고 식비도 평소보다 많이 나가는 바람에 용돈이 내일이면 들어오긴 할 텐데 지금은 열차 티켓 살 돈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 그런가요? 아슬아슬하게 돈 쓸 일을 조절한다고 하긴 했지만 이런 예상 밖의 상황까지는 생각 못했다.
아, 어떡해. 그럼 택시 부르기도 좀 그렇다는 거네. 괜찮겠어? 뭐가?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제게 불평할 권리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일에 익숙하니까 오히려 괜찮냐고 물어봐야 하는 쪽이 저인걸요. 그러니까 노숙을 하는 게 괜찮겠냐는 얘기를 한 거야, 주인공이? 옆자리에 앉기 앞서 나는 근처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아와 소녀에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내가 건넨 캔 음료를 받아든 소녀가 나지막히 말했다. 캔을 따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다. 소녀도 목이 말랐던 건지 꼴깍꼴깍 음료수를 마셨다. 나는 소녀의 옆자리에 앉아 멍하니 눈을 끔뻑였다. 그나저나 요 며칠 동안 진전이 거의 없네요. 그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은 안 했으니까. 그나저나 그냥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당장이 걱정이야. 괜찮아.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고. 나도 들고 있던 캔 음료를 따고선 마른 목을 축였다. 복잡 미묘한 감각이 나의 몸을 타고 흘러갔다. 나는 반쯤 내용물이 남은 캔을 든 채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아까부터 궁금했던 건데 난 여전히 앞을 바라보며 말했다. 유령은 생리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잖아. 또 그 얘긴가요? 아니, 내가 지금 유체이탈에 관심이 생겨서 그런 거지. 아니, 이번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뭔가요? 유령은 눈물을 흘려? 나를 못 믿어온 눈초리로 바라보던 소녀의 입에서 가벼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지금까지 그런 고민하고 있었던 거였나요? 그런 고민만 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 생각을 해야 글쎄요. 할 정도. 저는 그런 적 없는 것 같아요. 아, 눈물 흘린 적 없다고? 하긴 우리가 처음 얘기했을 때도 울지는 않았었던 것 같네. 확실히 소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지는 않았었다. 악몽을 꿨을 때도 죽음을 봤을 때도 공포에 질렸다 뿐이지 소녀의 우는 모습은 여태껏 본 적이 없었다. 이런 걸 눈물이 메말랐다고 하는 걸까요? 글쎄 그냥 물리적인 신체가 없으니까 눈물샘도 당연히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지. 다음에 같이 슬픈 영화라도 보면 확인할 수 있지 않으려나? 터미널의 조명이 최소한의 빛만을 남겨둔 채 하나하나 꺼져가고 있었다. 아, 조금 무서운데 나 노숙하기 무서워. 아이. 아니, 다른 도시로라도 가가지고 택시를 타면은 안 됐었나? 태블릿. 하루 종일 GPS를 켜둔 탓에 배터리는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간당간당한 상태였다. 하는 수 없이 태블릿을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고선 시간을 보냈는데 태블릿에서 약한 진동이 울렸다. 방전되었음? 아, 안 돼. 나와 소녀 단 둘만이 남아있었다. 집에서 소녀와 함께 있는 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지만 이런 공간에 소녀와 단둘이 있는 건 또 다른 묘한 느낌이었다.
배경이 이쁘다. 있잖아. 만약 네가 바람대로 사라질 수 있게 된다면 그 전에 하고 싶은 일 같은 거 있어? 글쎄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사라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렇겠지라니. 있을 하지만 수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그래, 지금부터 생각해봐. 사라진다라는 게 뭐 가벼운 일이 아니잖아? 소녀는 곰곰이 무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소녀는 자신이 바랐던 대로 끔찍한 것으로 가득한 이 세계에서 사라질 수 있게 된 상황을 떠올린 건지 미묘한 웃음을 지었다. 몇 가지 자신이 생각해낸 하고 싶을지도 모르는 일들을 내게 늘어놓았다. 이야기는 점점 가지를 뻗어나가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하고 싶은 일을 고르기로 한다. 소녀는 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한 문장으로 표현할 자신의 소원을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 다듬어 갔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꼭 유언장을 쓰는 것 같네요. 아무리 봐도 남매 비주얼이란 말이죠. 그러게 사후에 쓰는 유언장이라니 묘하긴 하지만 저는 유언 같은 거 남겼을까요? 만약에 내가 추정하는 대로 소녀가 스스로 그런 사고를 만약에 선택한 거라면 유언 같은 거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 유언은 보통 자신이 죽을 걸 직감한 사람이 남기는 거잖아. 어쩌면 전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인생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겠다. 조금 더 마음에 드는 문장을 위해 나와 소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는 건가? 키가 많이 안 컸네, 남자애가. 근데 애가 너무 작아가지고 약간 예뻐 보이는 키 차이를 생각하면은 이 정도 큰 게 맞는 것 같고. 자신의 소원이 담긴 문장에 마침표를 찍었다. 무슨 소원일까? 소녀가 내린 결론은 누군가와 함께 아름다운 것을 보며 사라지고 싶다는 것이었다. 불꽃놀이 너무 맨 처음 이 게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이미지가 너무 이뻐요. 여러모로 추상적인 결론이었음에도 소녀는 자신의 유언이 썩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그 누군가는 네가 기억하고 있는 따스함의 주인공인 거지? 근데 그게 가능할까? 얘가 기억하고 있는 따스함의 주인공이 지금 이 시공간에 있는 건가? 아마도요. 할 수 있을까? 소녀가 웃었기에 나도 따라 웃었다. 어색했다. 웃음으로선 오롯이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나를 맴돌고 있었다. 뭐 질투하는 건가, 주인공은? 이번엔 당신의 유언을 듣고 싶어요. 내 유언? 내 유언. 내가 과거로 돌아갈까 고민한다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건가? 나한테 너무 먼 이야기 아닐까? 멀쩡히 살아있는 자의 여유인 건가요? 확실히 의도와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말이었다. 하긴 소녀도 사람만 있었더라면 나와 같은 생각이었겠지? 하지만 유언이라니 살아있는 10대 소년에게 그런 걸 생각해보라고 하는 건 너무 난해한 일이다.
근데 요즘 뭐 학교나 그런 데서 뭐 이런 거 하지 않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래도 너무 무겁긴 하다. 평범하게 생각해보자. 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았던 노부부의 마지막 순간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그냥 마지막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이고 싶다 정도 아닐까? 낭만적이네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약간 바나나 껍질 같기도 하고 뭐지? 두 사람이 붙어있는 거를 표현하신 건가요? 소녀는 짤막한 감상을 이야기하고선 피곤한 듯 슬쩍 눈을 감았다. 아무리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 튼튼한 척 한다 해도 중학생 정도의 체력임은 분명했다. 중학생 정도의 체력이랑 고등학생 정도의 체력이랑 대학생 정도의 체력이 다르다면 그건 대학생을 넘어서 직딩의 체력이 제일 그지 같은 거일걸, 얘들아? 너무 나이 들수록 너무 힘들어요. 중학생이면 날아다닐 때 아니냐? 아직 잠들고 싶진 않았는지 소녀는 간헐적으로 눈을 떴다 감았다를 반복했다. 점점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다. 유령이 졸리기는 하나봐요. 침묵이 이어졌다. 잡음이 들려오지 않는 고요한 터미널의 공기가 나의 감정을 미묘한 방향으로 자극했다. 소녀의 존재 자체가 감정을 자극한다고? 약간 지금 내가 좋아하는 소설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소설 아시는 분 있나요? 그 소설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랍니다. 있잖아. 나의 목소리를 들은 소녀가 스르륵 눈을 떴다. 만약 네가 사라지게 된다면 말인데 내가 그 온기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아름다운 것을 나와 함께 볼 수 있을까? 요령없이 기어붙인 말에 소녀가 웃었다. 뭔가요? 그런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지. 뭘까 이런 얘기? 나도 내가 왜 이런 말을 꺼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소녀는 텅 빈 채 오래인 캔을 입에 갖다 대고는 딴청을 피웠다. 다 마셨으면 빈캔 줘. 빈캔을 소녀에게서 받아든 나는 반대편의 쓰레기통을 향해 캔 2개를 연달아 던져 넣었다. 알루미늄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빈캔 2개가 쓰레기통으로 휘리릭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본 소녀가 신기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야구를 잘했다고 했던 건 거짓말이 아니었네요. 내가 기억하는 유일한 기억일 텐데 틀렸겠냐? 별거 아니잖아. 그렇게 안 쳐다봐도 돼. 이 정도면 거리도 꽤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아마추어 선수였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끌어안고선 반대편의 쓰레기통까지의 거리를 가늠하는 소녀. 소녀를 힐끗 바라보며 넌지시 말을 건넸다. 혹시 야구에 관심 있어? 글쎄요. 깊은 생각 또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대신 어깨에 요정이 눌러앉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거 봐. 이 장면이 알퐁스 도데의 별의 한 장면 같다니깐요. 이게 나만 아는
그 소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옆으로 슬쩍 고개를 돌리자 새근새근 잠이 든 소녀의 얼굴이 보였다. 가까웠다. 소녀의 분위기란 뭘까요? 단발이 잘 어울리는 차도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 없다지만 소녀의 외모는 그녀를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없을 정도로 설명하는 듯 했다. 차도녀스러운 분위기라는 거야? 치밀한 곡선, 차분한 이목구비, 그리고 차분한 머릿결. 의외로 지금처럼 무방비함을 보이는 건 소녀의 앳된 면으로부터 비롯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소녀를 이루는 그 모든 부분들이 나를 잡아 끄는 것처럼 느껴졌다. 왜지? 어째서일까? 왜 근데 바보 같은 감정이야? 소녀가 그냥 자기 스타일이면은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가속도와 중력을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지금 동질감과 그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리라. 아니 왜 그냥 좋을 수도 있지. 근데 소녀가 사라져야 된다는 그거에 좀 걸리는 거지. 소녀는 나와는 다른 차원의 존재임과 동시에 나의 곁에서 사라져야만 하는 존재이다. 내가 그녀에게 신경을 쓰는 건 바보 같은 일이다. 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감정이 그렇게 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치. 감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바보 같은 생각은 그만두자.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면 이런 감정도 머릿속에서 시간에 섞여 희석되겠지. 꿈꾸나? 나의 시선이 자리를 뜨지 못한 곳에서 소녀의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꿈꾸나봐. 언젠가 종종 보았던 악몽을 꾸는 듯한 소녀의 모습이었다. 무언가 생각을 하기도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소녀의 팔이 나를 덥석 붙잡았다. 소녀에게 붙들린 나의 오른팔은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요즘 들어 악몽을 잘 안 꿨는데 잠자리가 바뀐 것이 원인인 걸까? 항상 소녀가 잠에 들 때면 곁에 있던 인형이 오늘은 사라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테루테루 인형 그거 있었어야 했나? 이래서야 도저히 눈을 붙일 수 없을 것 같다. 소녀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소녀에게 붙들려 움직일 수 없게 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익숙한 멜로디? 자장자장 불러주는 건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를 붙들고 있던 소녀의 손이 흐르륵 풀렸다. 정말 나의 어깨에 내려앉아 잠에 든 요정처럼 소녀는 악몽에서 빠져나와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결국 나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피곤하겠다. 근데 뭐 고등학생 때 밤 새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다 첫 차 타고 가야지 이제. 가서 좀 자야겠는데 둘 다? 일어났어? 잠에서 깬 소녀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부스스한 눈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는 소녀. 너 잤어. 노숙했어. 열차가 이제 첫 차가 도착합니다. 오늘의 첫 햇살을 머금은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열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공복을 느낄 틈새도 없이 씻는 것도 잊은 채 그대로 뻗어 잠들어 버렸다. 에? 다음날 새벽까지 잠든 거예요? 꼬박 몇 시간을 죽은 듯이 잔 건지. 몇 시간? 열 몇 시간 아니야?
침대 위에서 눈을 뜬 나는 바닥의 이봉자리에서 인형을 껴안고 자고 있던 소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얘 그동안 배 안 고팠을까? 계속 같이 잤을까? 테루테루 인형. 분명 잠들기 전에 저녁이 되면 깨워달라고 소녀에게 부탁을 하긴 했었는데 소녀가 나를 깨우지 않았을 리는 없고 아마 내가 죽은 듯이 잠자는 바람에 소녀가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둔 거라 생각했다. 뒤늦게 공복과 갈증을 느끼고는 냉장고를 살피던 나는 텅 빈 냉장고를 확인하고는 짤막하게 절망했다. 일어나면 마트부터 가야겠네. 다시금 침대에 몸을 누이고는 스르륵 눈을 감았다. 또 막 낮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뜬 나는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하고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나를 유난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도 어디 가려는 건가요? 냉장고가 비어있어서 마트 좀 갔다 오려고. 그럼 저도 같이 가요. 아, 이제 먹고 싶은 게 생긴 건가? 따라와도 괜찮겠어? 괜찮아요. 그래야 먹고 싶은 걸로 사 먹어야지.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하지 않아? 괜찮다니까요.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출발이나 해요. 왜지 근데? 굳이 나가겠다는데 말릴 수도 없고. 뭐 엄청 먹고 싶은 게 생긴 거 아니야? 걱정이 되긴 했지만 일단은 소녀와 함께 마트로 향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저께부터 불쾌지수가 높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 덥고 습하구만요. 여름은 진짜 이게 싫어. 습한 게 싫어, 나는. 더운 거 그냥 온도가 높은 것 자체는 차라리 그냥 막 선풍기나 에어컨이나 그런 걸로 하겠는데 습한 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더위를 머금은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의 옆을 걷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소녀는 여전히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인지 어색하게 시선을 처리했다. 왜 굳이 마트간 따라오려 한 건지 물어보고 싶긴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아니 먹고 싶은 게 되게 먹고 싶은 게 생겼나 보지. 그때 디저트 카페에서 엄청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입맛이 돌아온 거지. 자동문이 열리고 마트로 들어서자 건조한 에어컨 바람이 나와 소녀를 맞이했다. 아, 마트 에어컨 빵빵하고 시원하고 아주 좋죠. 좋아, 좋아. 내 기준으로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트에는 제법 많은 사람이 들어차 있었다. 다들 부지런하구나. 밋밋한 감상과 함께 나는 막 카트를 끌고 식료품 코너를 향했다. 봐봐, 뭐 찾는 게 있다니까? 뭘까? 평소처럼 식료품 코너에 도착해 냉동식품을 카트에 담으려는 나를 소녀의 목소리가 멈춰 세운다. 저기 괜찮다면 제가 장을 봐도 될까요? 뭐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게 있는 거구나 확실히. 나야 괜찮지만 나는 담으려던 냉동 필라프를 도로 진열대에 올려놓고 소녀를 바라보았다. 확신이 묻어있는 것만 같은 소녀의 눈동자가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뭐 먹고 싶은데. 그럼 장 보는 건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래. 아, 알겠어. 받은 곳이 있다는 듯 소녀는 나를 이끌고 어딘가를 향했다. 뭐지? 뭔데? 식재료 파는 곳? 냉동식품이나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
뭘 먹으려는 걸까요? 인공육이나 GMO 채소 같은 연구소의 배양 접시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식재료들이었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판매하는 코너에는 간간히 몇몇 사람 정도만이 모습을 보일 뿐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세상에서 굳이 요리를 한다는 수고를 무릅쓰고 이런 식재료를 구매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도 그때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요리를 하는 거는 좀 특별한 일이지 않을까요? 건강에도 좋고 말이야. 저기 나 요리할 줄 모르는데?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 소녀님이 하시게요? 소녀는 태연이 이야기하며 진열대 위쪽에 위치한 토마토를 가리켰다. 저기 저 토마토 좀 카트에 담아주세요. 토마토? 하긴 평소에도 집안일에 익숙한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 그나저나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하면서 요리 레시피는 기억할 수 있는 건가?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난 소녀가 요구한 대로 토마토 한 바구니를 카트에 담았다. 소녀가 이끄는 대로 카트를 끌며 익숙하지 않은 궤도에 몸을 맡긴다. 카트에는 소녀가 꼼꼼히 엄선한 식재료가 차곡차곡 쌓여갔다. 뭐지? 뭘 먹고 싶은 거지? 둘 중에 어떤 게 좋은 것 같나요? 어떤 거? 나는 저게 더 괜찮아 보이는데? 물건 하나를 고를 때마다 소녀는 내게 꼭 양자택일의 질문을 건네왔다. 근데 마트 가면은 이게 조금 고민이 되긴 해. 같은 우유라도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 치즈도 그렇고 요거트도 그렇고 하다못해 채소 같은 것도 시금치 하나라도 브랜드가 다르고 그러니깐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내 눈에는 모두 거기서 거기인 것들이었지만 꼼꼼히 식재료를 엄선하려는 소녀의 노력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그녀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을 하려 애썼다. 소녀의 물음에 대답하는 나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겐 분명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비춰졌을 테지만 그러게 물건 근데 이렇게 소녀가 이렇게 잡고 들고 있으면 혼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나?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고? 이상하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게 이상한데?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나요? 그럼 들고 물어보는 게 아닌 건가? 그냥 가리키면서 이거랑 이거 중에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나요? 그렇게 하는 건가? 주변은 한산했다. 가끔씩 나에게 시선이 닿는 일이 없지는 않았지만 아무렇지 않게 떨쳐버릴 수 있을 정도였다. 이 정도면 대충 장은 다 본 건가? 그런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식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때 엊그제 그 노숙했을 때 노숙이 아니라 민박집이나 뭐 그런 데를 구할 수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니까 식비 절약하려고 마트 가자고 한 거구나. 그렇겠네. 인기가 없으니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얘기이다. 소녀가 나를 따라 마트에 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던 걸까? 아무래도 내가 그때 역에서 했던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모양이었다. 그럼 돌아갈까? 긴가민가 했는데 역시 맞았네. 유미다. 근데 지금 소녀랑 같이 있는데 아까 말하고 있던 거 봤지 않았을까? 아닌가? 유미가 반가운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넸다. 와, 우리 생각보다 자주 만나는 것 같지 않아?
네 생각보다는 자주 만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여기서 만나기가 좀, 지금 유령소녀랑 같이 있는데, 유미의 타이밍이 점점, 유미를 만난 타이밍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게. 이거 운명인가? 이러다 다음번엔 다른 곳에서 마주치는 거 아니야? 아, 그래도 괜찮긴 한데, 소녀랑 같이 있을 때만 아니면, 그렇다고 운명이라 할 것까지는. 유미는 마침 자신도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며 나의 옆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때 횡단보도에서 같이 있던 여자인가요? 아마 맞을 거야. 그날 스쳐 지나가듯 보았던 유미의 얼굴은 소녀는 기억하고 있던 모양이었다. 소녀는 나와 유미를 한 번 힐끗 바라보고선 조용히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뭐랄까, 물과 기름을 한데 부어놓은 듯한 분위기가 소녀와 유미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아, 좀 난감한데? 소녀의 말에 나도 모르게 대답을 해버릴 것 같기도 하고, 못 본 사이에 뭐하고 지냈어? 바쁘게 지냈지.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럭저럭 특별한 일은 없었어. 그렇구나. 애초에 유령에 관한 얘기는 유미에게 말하지 않기로 생각해뒀기에 나는 유미의 말에 적당한 반응을 보이며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 뒤로는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졌다. 그러니까 유미는 되게 완전 일상 캐릭터인 거죠. 나는 오랜만에 가벼운 감정들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었다. 그나저나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아, 무슨 일? 갑자기 왜? 나와 제잘제잘 얘기를 나누던 유미가 문득 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오늘따라 카트에 담긴 물건들 몇면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혹시 집에 가족이라도 오나 했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 아, 장을 많이 다르게 보긴 했지. 별일 아니야. 이거는 그냥 즉흥적으로 뭐라 상황을 지어내려 했는데 갑자기 전원이 꺼진 것처럼 사고가 멈췄다. 아, 이제부터 건강을 생각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 당황한 티를 최대한 감추려는 나를 유미가 미심쩍은 표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역시 무슨 다른 일이 있는 거지? 아이, 눈치 빠른 녀석. 뭐야. 유미는 점점 조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니고? 가족이 아니라 집에 다른 사람이 있다거나? 얘 왜 자꾸 나에 대해서 이러고 막 캐내려고 하지? 자꾸 알아내려고 그러지? 유미 점점 부담스러운데요? 나도 모르게 마른 침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아니,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살면은 너가 어떡할 건데? 무표정한 얼굴로 나와 유미를 구경하고 있던 소녀가 보였다. 내가 별다른 힌트를 준 적도 무심결에 소녀의 존재를 드러낸 적도 없었는데 유미는 어느새 진실에 꽤나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 같았다. 혹시 집에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거야? 아니, 이 사람 왜 이래요? 다른 여자가 있으면 어쩔 거고 그거 왜 자꾸 캐묻는 건데 왜 자꾸 캐내려고 그러는 건데 아니 왜 자꾸 그리고 여자라고 생각하는 건데 얘 좀 이상해요. 아니거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유미의 한마디에 나는 필사적으로 손사래를 쳤다. 아니, 이 여자애가 직감이 아니라 이 여자애가 주인공을 이성으로 보는 게 아니면 굳이 그거를 여자라고 의심할 이유는 없지 않아요? 이게 좀 부담스러워. 소름 돋아.
들키지 않기 위해 팔을 슬쩍 내리고선 카트를 계속 밀었다. 농담한 거야, 농담. 유미 점점 무서워져. 약간 이렇게 웃는 캐릭터가 뒤에 뭐 있잖아요. 항상 만화에서도 그렇고. 무서운데? 유미는 나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좀 짓궂은 장난이네. 만약 그랬으면 지금도 같이 있었겠지? 같이 있지. 지금 같이 있지, 이미. 아마 그렇겠지. 카트에 담겨있던 물건들을 계산하며 은근슬쩍 소녀의 눈치를 살폈다. 분명 소녀와 나의 사이에는 한치의 불건전함도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섣불리 다른 사람에게 소녀의 존재를 얘기했다간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 거 계산이나 해, 유미야. 어라? 밖에 비 오고 있었네? 바깥에는 제법 세찬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었다. 우산 안 챙겨왔어? 오늘 일기예보를 확인 안 하고 나왔구만. 비 올 줄은 몰랐는데. 어제 일기예보에서 오늘부터 장마라고 얘기했잖아. 아, 진짜? 어제 근데 자느라고 그런 거 볼 시간이 없었는디? 어제 하루 종일 잠들어 있었으니 그런 걸 내가 알 턱이 없었다. 어쩐지 며칠 동안 습기 찬 날씨가 계속되더라니 장마가 오려고 그랬던 모양이었다. 어쨌거나 대략 난감한 상황인 건 분명했다. 혼자였다면 유미에게 혹시 우산 좀 같이 쓰고 갈 수 있냐고 염치없이 물어본다거나 그냥 비를 잔뜩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지도 있었겠지만 역시나 신경 쓰이는 건 소녀의 존재였다. 그러게 소녀도 비 맞으면 씻는 거 보면은 비 맞으면은 젖고 그럴 텐데. 난감하네. 진짜 난감해. 그렇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는 건 아니었지만 말이다. 자, 이거 쓰고 가. 우산? 유미는 들고 있던 손가락에서 뭔가 꺼내더니 난감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던 내게 그것을 내밀었다. 너는 우산 있어? 너는 어떡하고? 나는 부모님이랑 같이 마트 들른 거거든. 지금 위층에 계셔. 우산은 같이 쓰고 가면 되니까 괜찮아. 그럼 어차피 유미는 우산도 그렇고 집에 갈 때 부모님이랑 같이 갔어야 되는 거네. 좀 다행이네. 그렇구나. 그럼 고맙게 쓸게. 다음에 시간 날 때 돌려줘. 난 올라가 볼게. 근데 우산 돌려주러 또 만나야겠구만. 어쩔 수 없다. 그랬으면 좋겠네. 감이 좋은 여자네요. 아니, 감이 좋다라기보다 쟤는 의심을 그냥 일단 대놓고 여자랑 같이 있는 거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나 쟤 이상해. 그러게 말이야. 유미가 사라지자 그제야 나의 옆을 아무 말도 않고 따라오던 소녀가 입을 열었다. 감이 좋은 여자래. 소녀가 하는 말이 더 웃겨. 나의 어깨에 소녀의 어깨가 맞닿는다. 자, 딱 붙어서 가자고. 두 명이 쓰고 가기엔 조금 좁네. 조금 좁은걸? 그러게요. 둘이 표정 좋은 거 봐. 우산 끝자락을 타고 흘러내린 빗방울이 어깨로 떨어졌다. 근데 주인공은 굳이 이제 교복 안 입어도 될 텐데 교복 입고 있네요. 비에 젖어가는 소녀의 팔이 신경 쓰여서인지 나는 소녀 쪽으로 우산을 조금 더 기울였다. 그나저나 우산을 그렇게 들고 있으면 바보 취급받지 않을까요? 에이, 아니 비 오는 날 내 우산을 어떻게 쓰던 내가 내 우산
그게 뭔 상관이야, 남들 눈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비 피해서 우산 쓰고 다니느라고 정신없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확실히 그랬다. 남들이 보기에 나는 우산을 이상하게 기울인 채 비를 다 막고 있는 바보처럼 여겨지겠지.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나의 존재가 소녀가 옆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묘한 웃음을 내뱉었다. 나의 존재가 소녀의 존재를 증명한다. 알 듯 모를 듯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빗속을 걸었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 이렇게 어깨를 맞댄 채 빗속을 걸어가는 순간이 이상하리만치 그립게 느껴졌다. 얘네 둘 다 과거에서 온 거 아니에요, 혹시? 빗소리가 무의식 속에 파묻혀 있던 기억 한 편을 두드렸다.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우산을 쓰고 걷는 거 오랜만인 것 같네. 그때도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는 쪽이었나요? 아니, 반대야. 정말요? 의외인걸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렇지만 분명 내 곁에 있었던 건 분명한 그런 기억이었다. 소녀와 맞닿지 않은 쪽의 어깨가 잔뜩 젖어버린 탓이었을까? 싸늘하다고만 느껴져야 했을 소녀와의 접촉은 나로 하여금 따스하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따스함이 분명 언제, 어디에선가 존재했다는 어렴풋한 생각이 들었다. 언제인지도 어디에서인지도 기억나진 않지만 말이다. 뭔가 둘 다 과거에서 온 것 같지 않아요? 집에 도착해 어둑어둑해져 있던 방에 조명을 들이우자 비에 잔뜩 젖은 소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먼저 씻어. 나는 조금 이따 씻을게. 전 식사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먼저 씻으세요. 훨씬 많이 젖었잖아요. 아무래도 우산을 그렇게 씌워줬으니 그런가? 소녀의 말을 듣고서야 나는 물에 흠뻑 젖은 생쥐꼴이 되어 있던 내 차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의 다 씌워준 거야? 하긴 유미가 준 거니까 유미 우산이면 좀 작긴 했겠다. 소녀는 이미 양보할 생각이 없는 듯 장바구니에서 식재료를 꺼내 식사 준비하기 시작했다. 요리를 하는구나, 유령이. 이번에도 어쩔 수 없는 건가?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샤워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오자 어딘가 그리운 구석이 느껴지는 향기가 나를 반기고 있었다. 식사 준비는 거의 막바지에 이른 듯해 보였다. 분주히 손을 움직이는 소녀에게 말을 건넸다. 그런데 어쩌다 갑자기 요리를 할 생각을 한 거야? 갑자기 레시피가 떠올라서요. 그뿐이에요. 레시피가 떠올랐다고? 뭔가 기억이 난 거네? 다른 의미는 없다면 소녀는 딱 잘라 말했지만 나는 소녀가 그토록 의미가 결여된 행동을 선뜻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언제나 소녀의 짤막한 말과 단순한 행동에는 그에 맞는 의미가 확실히 결부되어 있었으니까. 설령 그 말과 행동의 의미가 무표정함 속에 숨겨져 있다더라도 말이다. 소녀는 새하얀 밥과 자신만의 레시피로 만들어진 반찬들을 식탁에 내어놓고는 나의 맞은편에 앉았다. 따뜻한 요리. 맛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잘 먹을게 라는 감사의 표현과 함께 젓가락을 들려는 나에게 소녀는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 필히 등장할 것만 같은 대사를 건넸다. 맛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나의 반응 또한 그런 클리셰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나의 대답은 클리셰를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왜, 뭔데? 맛있어 라고 해주는데
사실은 입맛에 안 맞는 거야? 어떤가요? 별로인가요? 아니야, 엄청 맛있어. 그러니까 내 입맛에 딱 맞다고나 할까?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마음이 놓인 듯 소녀는 그제야 젓가락을 들어 식사를 시작했다. 소녀가 뿌듯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뿌듯해하는데 맛있게 먹어야지. 아, 진짜로 딱 맞는 거야? 소녀가 만든 음식은 정말로 맛있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내 입맛에 딱 맞았다. 정말 마치 나를 위한 레시피로 만들어진 음식처럼 말이다. 아, 그래? 원래 클리셰는 이게 아니지 않아요? 원래 클리셰는 사실은 입맛에 맞지 않지만 맛있어! 라고 해주는 그런 클리셰 아닌가? 혹시 요리 레시피 알려줄 수 있어? 그건 갑자기 왜요? 맛있으니까 나중에 혼자서도 만들어 보고 싶네. 다음에 시간 나면 알려줄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니? 소녀는 약간 머쓱한 듯 웃음 짓고선 식사를 계속했다. 물론 나 혼자 만든 요리가 이런 맛을 낼 거라는 기대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런 기분 정도는 다시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약간은 쌉쌀한 끝맛이 맴도는 상상이었지만 오히려 그 쌉쌀함이 지금 이 순간의 맛을 돋우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니까 소녀가 사라지기 전에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그렇다. 사라지고 나서 나 혼자 요리를 만드는 상상이 조금 그렇긴 하네요. 항상 2인분치의 양을 조절하는데 애를 먹었던 나와 달리 소녀가 내온 음식은 둘이 먹기에 안성맞춤인 양이었다. 뒷정리가 끝나고서야 소녀는 젖은 몸을 이끌고 욕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어. 그날 밤에 들었던 물줄기 소리와 마찬가지로 귓가에 울리는 물줄기의 울림이 너무 울 발음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울리는 물줄기의 울림. 울리는 물줄기의 울림. 너무나도 편안하게 느껴져서인지 나는 이 순간이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다. 거세진 빗줄기가 창틀을 두드리는 소리가 적당한 크기로 들려왔다. 샤워를 하고 나온 소녀는 벽에 기대 앉아 나른한 얼굴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소녀의 품에는 테루테루 인형이 꼭 안겨 있었다. 툭툭 들려오는 빗방울 소리에 맞춰 소녀의 눈동자가 깜빡였다. 어울린다고 해야 하는 건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야 하는 건지. 빗방울 소리 들으면서 감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빗소리를 듣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원래 비 올 때 안에 있으면서 비 소리 들으면 그렇긴 하죠? 비 오는 날을 좋아했던 모양이네? 아마도요. 태블릿으로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던 내게 소녀가 갑자기 말을 건네왔다. 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아, 진짜? 오늘은 어디 안 가고도 기억나는 거 생겼다니까 좋은데? 정말? 뭔데? 비가 오는 날이면 누군가가 항상 제 곁에 있었어요. 레인맨 같네? 레인맨? 레인맨이요?
나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아, 그런 게 있어. 뭐 기억 속의 수호천사 같은 거라고나 할까? 정확히는 오래된 영화에서 나온 말이지만 아마 이곳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표현일 것이다. 왠지 되게 포근하게 들리는 단어네요. 레인맨. 꼭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만 같은 말이에요. 그래? 글쎄, 아마 아닐걸? 왜요? 잘 안 쓰이는 말이거든. 그런가요? 소녀는 레인맨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듯 보였다. 하지만 꼭 저를 위해 존재하는 단어처럼 들렸거든요. 얘도 과거에서 온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딴지를 걸고 싶었지만 그러진 않았다. 되게 질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 얘기할 때마다. 장마가 계속되는 동안은 소녀랑 어디 돌아다니지 않았나 봐요. 그냥 이북 읽거나 인터넷 서핑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그러고 있을 때면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소녀가 나의 곁으로 스르륵 다가와 심심해요. 같이 봐도 될까요? 라며 나의 옆자리를 차지했다. 소녀와 함께 책을 읽고 영화를 감상한다. 소녀를 옆에 두고 독서를 할 때면 책의 내용보다 소녀가 페이지 어디쯤을 읽고 있었는지가 더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건 아무래도 좋았다. 왠지 모르게 소녀와 함께 생각의 속도를 맞춰가는 것처럼 느껴졌으니 말이다. 애초에 기나긴 비 소식이 아니라면 장마라는 이름이 붙을 턱이 없겠지만 올해의 장마는 유난히 긴 것 같았다. 장마가 기니까 소녀의 기억을 재조립하는 일도 성불의 실마리를 찾는 것도 비가 오는 동안은 모두 일시정지된 채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시간을 좀 더 번 건가? 소녀랑 같이 있을 시간을?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는 것도 어느덧 나흘째였다. 눈을 뜨자마자 날씨를 확인하기 위해 창밖을 내다봤지만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오늘도 비네. 이부자리에서 몸을 일으킨 나는 침대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편안한 자세로 침대에 쪼그려 앉아있던 소녀는 마치 잔잔한 음악을 감상하듯 빗소리에 기대해 있었다. 근데 이게 편안한 자세예요? 이거 볼 때마다 편하게 있어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편하게 있는 건가? 오늘은 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려나? 침대에서 내려온 소녀가 어느새 내 옆에 다가왔다. 아침 준비할까요? 아, 이제 아침은 소녀가 항상 준비하는 건가요? 아, 응, 고마워. 뭘요? 소녀는 당연한 일이라는 듯 나의 말에 간단한 반응만을 보이며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아침을 준비하는 소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비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빗소리가 그치기 시작하면 다시금 천천히, 어쩌면 급속도로 바스라질 현실감 없는 현실. 성불할 수 있도록 또 돌아다녀야 되고 빨리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요. 깨어나 보면 꿈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르는 지금의 상황에 나는 사로잡혀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어젯밤에는 현지가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지만 현지도 그날 이후로 큰 진전은 없는 듯해 보였다. 현지도 뭔가 도와주고 있는 건가? 텔레이도스코프 말고 여기 유령 소녀가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뭔가 현지도 찾아보고 있는 걸까요? 요 며칠간 요약하자면 비현실과 현실 사이에 애매하게 끼어버린 단조로운 일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러한 일상에 익숙해지려 하고 있었다. 익숙해지면 안 될 텐데
조금 아쉬울 텐데, 많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모든 것이 그렇다.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고. 그렇지. 그날 밤 빗소리가 멎었다. 빗소리가 멎어든 것을 먼저 눈치챈 건 내가 아닌 소녀였다. 귀 기울여 듣고 있던 노래가 갑자기 멈추기라도 한 듯 소녀는 사그라든 빗소리에 반응해 창가 쪽으로 다가섰다. 어때? 비는 그쳤어? 완전히 그친 건 아니지만 부슬비 정도예요. 그러면은 우산 쓰고 다닐 정도가 되는 건가? 그런가? 손바닥 위로 몇 방울 정도의 빗줄기가 떨어졌다. 가느다란 물방울이었다. 이 정도면 밖에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잠깐 바람이나 좀 쐬고 와야겠다. 옷걸이에서 집어든 서머 카디건을 몸에 걸쳤다. 어디 가려고요? 그냥 잠시 기분 전환할 겸 나갔다 오려는 거야. 딱히 가려는 데는 없어. 그럼 저도 같이 가요. 여지껏 심심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소녀는 나갈 채비를 하고 있던 나의 옆으로 다가왔다. 평범한 일상의 색이 덧씌어진 소녀의 모습에서는 유령의 흔적 같은 건 아무래도 찾을 수 없었다. 유령의 얼굴에서 생기가 느껴진다면 그건 착각인 걸까? 왜 그래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 그나저나 다시 성불 프로젝트 해야 될 텐데. 우산 어떻게 할까? 접이식 우산 하나 있긴 한데. 밤중에 새까만 하늘과 딱 어울리는 색의 장대 우산을 펼쳐들고는 크기를 가늠했다. 이 정도면 2명이 쓰고 가기에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같이 쓰자, 오늘도. 이번엔 우산이 크구만요. 애초에 비가 그리 많이 내리는 게 아니었기도 하고.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좋네. 비가 와서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고. 이럴 때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게요. 이럴 때 기억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온 것이 내심 기분 전환이 된 모양이었다. 어쩌면 집 밖으로 나온 것보다는 아무런 부담 없이 우산 아래에서 길을 걷는다는 사실이 소녀의 목소리를 가볍게 만든 이유였을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소녀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다르게 한층 들뜬 것처럼 들렸다. 그리고 나는 아무래도 그런 소녀의 모습이 무척이나 좋았다. 어떻게 나중에 헤어질 때 되면은 보내줄 수 있으려나? 주인공이? 유령소녀한테 너무 정을 많이 줬는데 환한 백색 등을 내뱉는 가로등 아래 놓인 무릉덩이로 우산 쓰고 걷는 나의 모습이 비춰졌다. 그러니까 그림자나 뭐 거울이나 그런 거로는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유령 소녀. 투명한 무릉덩이에도 희미한 조명이 새어나오는 가게 유리창에도 비춰지지 않는 소녀의 모습이 어째서 나의 눈동자에만 새겨지는 걸까? 소녀가 내게 넌지 말을 꺼냈다. 그나저나 비가 와서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네요. 뭐? 뭔데? 손을 잡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잖아요. 아, 우산 들고 있어서.
분명 말 그대로 의미 이상도 갖고 있지 않았을 테고 내가 그 이야기의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어째선지 나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어색한 얼굴색을 띠고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버렸다. 좋아한대요. 좋아한대요. 주인공은 유령소녀 좋아한대요. 꼴레리 꼴레리. 그러게. 그런데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인가요?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친구랑 같이 걷다가요.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몰라 나 너 따라하고 있었는데? 친구도 막 야 난 너 따라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서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한 게? 기분 전환 한다고 했잖아. 그럴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혼자 집을 나왔다면 그냥 집 주변만 걷다 오려 했었지만 계획을 조금 수정했다. 익숙한 골목을 걷고 있었다. 달콤한 향기? 디저트 가게 또 가는 건가? 달콤한 향기네요. 맞아. 기분 전환하는 데엔 달콤한 게 최고니까 라고 누가 말하더라고. 혹시나 비가 와서 문을 닫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잠시 했지만 크레페를 파는 노점에는 조명이 들어와 있었다. 유미가 맛있다고 했던 그런 데인가? 그 처음에 크레페 사 먹었던 곳? 달콤한 향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소녀는 이를 반짝이는 눈동자로 지켜보았다. 우산을 든 반대쪽 손으로 크레페 2개를 건네받은 나는 뒤돌아서 소녀에게 크레페 하나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어때? 맛있어? 마치 자기가 해준 마냥. 네, 따라오길 잘했네요. 그래? 그 정도야? 뿌듯하면서도 묘한 감정이 선을 이룬다. 순간과 순간이 얽히고 설켜 이루어진 감정선이 미묘한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음을 나는 다시 한번 실감했다. 틀어진 소녀의 감정선이 나에게 다가와 얽혀오는 것 같았다. 소녀는 사라지고 싶어 하니까. 크레페를 한 입 베어 먹었다. 달콤한 향이 입안을 가득 메우고 아주 잠깐 머릿속이 감정 대신 감각으로 물든다.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다. 손을 내밀어? 비 다 그친 것 같아요. 그럼 내 우산 접어도 되겠다. 묻어있던 빗방울을 털어내고는 우산을 접었다. 비가 완전 그쳤구나. 밤하늘 이쁘다. 나의 옆을 따라 걸으며 소녀는 크레페를 오물오물 먹었다. 근데 이거 밤하늘 맞나요? 시간상 밤하늘인 건가? 크레페 가게가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 거야? 나 역시 크레페를 우물거리며 골목길을 걸었다. 오래간만에 만끽하는 밤 공기였다. 이 그림 뭐야? 공원 앞을 걸어갈 때쯤에는 크레페는 어느새 사라지고 은은한 딸기향만이 흔적으로 남아있었다. 이 사람들 뭐냐고. 나의 옆에서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4-5살 정도 나이차가 있어 보이는 남매 모습 같았다? 보통 남매여도 남매라고 잘 생각 못하지 않나요? 어린 애기들이었던 건가? 4발자국 정도를 걸어갔을까? 우산이 들려있는 맞은편 손에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 비도 그쳤으니까요. 아, 손 잡고 걸어가자고? 아니, 소녀 얘도 미련이 남아갖고 성불을 할 수 있겠어요? 가로등이 내뱉는 백색광이 산만해진 공기층에 부딪혀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었다.
아, 이건 자꾸 과학적인. 무지개라 하기엔 조금 부끄러울 정도의 크기였지만 아름다움을 숨기기엔 너무 커다란 빛이었다. 그렇군. 예뻐요.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던 소녀가 먼저 감상을 말했다. 더할 나위 없이 군더더기 없는 감상이라 나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게. 무지개는 햇빛으로만 생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꼭 햇빛이어야 된다는 법은 없을 것 같은데. 난 무지개는 선녀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때 생기는 줄 알았는데. 어줍잖은 과학 지식을 얘기하는 대신 나는 모르는 척 새어나오는 빛의 산란을 감상했다. 그래, 어줍잖아. 현지에 비하면. 그냥 이런 거나 얘기하자. 선녀가 어쩌고. 선녀가 뭐 하늘로 갈 때? 처음이었다. 그렇게나 많은 무지개를 연달아 볼 수 있었던 것. 이쁘긴 이쁘겠다, 진짜. 위를 향해 치켜든 소녀의 옆모습을 그토록 오랫동안 바라볼 수 있었던 것도. 아, 장마가 그쳤구나. 이제 성불 프로젝트 다시 하긴 해야 되는데, 그쵸? 잠시 잠잠했던 찌는 듯한 더위도 은근슬쩍 다시 얼굴을 들이밀고는 여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린다. 무슨 사고로 그렇게 됐는지 알아내야 하고 성불도 해야 하고. 아, 그러면은 이 다음 이야기에서 솔직히 실마리가 하나쯤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에서 실마리를 찾는 거를 기대를 하고 오늘 플레이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공부까지 병행하고 있어서 게임 플레이 할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네요, 현실적으로. 그래도 조금씩 그 시간을 내가지고 영상을 한 두어 개씩 그래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쁘고 아련한 여름의 끝에 피는 꽃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이야기 한번 기대해보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